어머니 저 소리 또 들려요. 듣지 마라, 모정설한다. 사람 소리 맞죠? 잠깐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에서는 매주 조선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역사책에는 나오지 않는 사람들, 이름 석자도 제대로 남기지 못한 채 살다 간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오싹하고 가장 슬프고 가장 오래 마음에 남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곡소리. 아무도 그 소리의 정체를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소리가 나는 곳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한 사람이 그 소리를 따라갔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이라면 지금 구독 버튼 한 번만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함께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조선 후기 경상도 어느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가을이 오던 해의 일입니다. 그 마을 이름은 솔티마을이었습니다. 소나무가 많아서 솔티라고 불렸다는 말도 있었고 옛날에 소금 장수들이 이 고개를 넘어다녔다 해서 붙은 이름이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맞는지는 마을 어른들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다만 두 이야기 모두 오래된 이름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했습니다. 그만큼 오래된 마을이었습니다. 솔티마을은 작았습니다. 20가구가 채 되지 않았습니다. 산이 뒤로 바짝 붙어 있었고 앞으로는 좁은 들이 펼쳐졌습니다. 들이 넓지 않았기 때문에 넉넉한 마을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못 먹고 사는 마을도 아니었습니다. 산에서 나무를 뜯고 들에서 농사를 짓고 개울에서 고기를 잡으면 한 해를 날 수 있었습니다. 소박했지만 균형이 있는 마을이었습니다. 그 마을에 이상한 일이 시작된 것은 가을 초입이었습니다. 정확히는 8월 20날 밤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몇몇 사람들이 잠을 자다가 소리를 들었습니다. 곡소리였습니다. 사람이 울 때 내는 그 소리. 장례를 치를 때 내는 그 낮고 길게 이어지는 울음. 그 소리가 밤중에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들은 사람은 마을 어귀에 사는 김노인이었습니다. 잠결에 들었는데 너무 또렷해서 눈이 떠졌다고 했습니다. 귀를 기울이니 분명히 들렸다고. 어디서 오는 소리인지는 방향이 잡히지 않았다고. 마을 어느 집에서 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산 쪽에서 오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다른 곳에서 오는 것 같기도 했다고. 그렇게 한참을 듣다가 소리가 그쳤다고.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다고. 꿈이었나 싶었다고.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옆집 사는 박씨 아주머니가 똑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젯밤에 곡소리를 들었다고. 그 소리가 너무 슬퍼서 자신도 눈물이 났다고. 그리고 그 옆집 최씨댁 아들도 마을 한가운데 사는 이씨댁 며느리도 같은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모여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젯밤 곡소리를 들었냐고 서로 물었습니다. 들었다는 사람이 반이 넘었습니다. 못 들었다는 사람들은 깊이 잠이 들었거나 귀가 밝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누가 돌아가셨나? 어느 집에 상이 났나? 그런데 마을에서 상이 난 집이 없었습니다. 모두 멀쩡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디서 온 소리인가? 이웃 마을에서 온 것인가? 그 마을에 사람을 보내 물어봤는데 이웃 마을에도 상이 난 집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습니다. 하루 이틀은. 그런데 그 다음날 밤에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같은 시각이었습니다. 자정 무렵. 같은 소리였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곡소리. 여자 목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소리 같기도 한데 분명히 사람이 우는 소리였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들었습니다. 들은 사람들이 서로 달랐을 뿐 소리 자체는 같았습니다. 어딘지 모를 곳에서 오는 낮고 슬픈 울음. 마을 사람들이 불안해졌습니다. 하루만 들렸으면 그냥 넘길 수 있었는데 이틀이 되자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귀신 아니냐고. 이 마을에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있는 것 아니냐고. 아니면 무언가 나쁜 일이 일어날 징조 아니냐고. 그 말들이 마을 안에서 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흘째 밤에도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흘째 밤에도, 닷새째 밤에도, 매일 밤 자정 무렵 어디서 오는지 알 수 없는 곡소리가 솔티 마을을 채웠습니다. 어떤 날은 길게 들렸고 어떤 날은 짧게 들렸습니다. 소리가 높아지는 날도 있었고 아주 낮아서 귀를 기울여야 겨우 들리는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밤 왔습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마을 사람들의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아이들이 무서워했습니다. 밤에 자다가 그 소리를 들으면 울면서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니들은 아이를 안고 귀를 막아주었습니다. 듣지 마라, 자거라, 그냥 바람 소리야. 그렇게 말했지만 어머니들 자신도 무서웠습니다. 어른들은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되면 달라졌습니다. 살인문을 일찍 닫았습니다. 개를 묶어두었습니다. 자기 전에 부엌에 물 한 그릇을 떠다 놓았습니다. 나쁜 것들이 오지 말라고 무언가에 빌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른은 7순이 넘은 강노인이었습니다. 그 어른이 말했습니다. 자신이 이 마을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런 소리를 들은 것이 처음이라고. 살아있는 사람의 소리라면 낮에 찾으면 될 것이고 살아있지 않은 것의 소리라면 무당을 불러야 한다고. 무당을 부르자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인근 고을에서 이름 높은 무당을 데려와서 구슬하면 소리가 그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렇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돈이 문제였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굿 비용을 마련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 의견이 갈리는 사이에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 동안 매일 밤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열흘 동안 마을 사람들 중 아무도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려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밤중에 그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무서웠습니다. 무서움이 호기심을 눌렀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12살 소녀 이분이었습니다. 이분은 그 마을 이시댁의 둘째 딸이었습니다. 위로 오빠 하나, 언니 하나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했습니다. 가난하지는 않았지만 넉넉하지도 않은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궁금한 것이 많은 아이였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왜 생기냐고, 개울물이 왜 위에서 아래로 흐르냐고, 씨앗이 어떻게 꽃이 되냐고. 그런 질문들을 어른들에게 하면 어른들이 그냥 원래 그런 거야 라고 하면 이분이 납득하지 못하는 표정으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의 버릇이었습니다. 납득이 되지 않으면 계속 생각하는 버릇. 그 소리가 시작되고 나서 이분도 매일 밤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귀를 막아주었지만 들렸습니다. 손을 귀에 대고 있어도 그 소리가 손바닥을 통과해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그 소리를 듣는 동안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귀신 소리라면 어떤 모양의 귀신일까? 이것이 사람 소리라면 어떤 사람일까? 왜 이 시간에, 왜 이 마을에서, 왜 매일 밤? 그 질문들이 쌓였습니다. 열이틀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이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 저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찾아보고 싶다고. 어머니가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안 된다고. 밤중에 그 소리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냐고. 끌려간다고. 이상한 곳으로 끌려간다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귀신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고. 사람이 우는 소리일 수도 있지 않냐고. 사람이 우는 소리라면 누군가 도움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이든 귀신이든 밤중에 그 소리를 따라가면 안 된다고. 절대로. 이분은 그날 밤 자리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기다렸습니다. 자정 무렵이 되자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도 왔습니다. 낮고 길게 이어지는 소리. 어디선가 누군가가 울고 있었습니다. 이분은 이불 속에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가 어디서 오는지 방향을 잡으려 했습니다. 동쪽인 것 같기도 하고 북쪽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소리가 마을 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는 느낌. 마을 밖 산 쪽에서 오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이분은 어머니 몰래 일어났습니다. 방 안에서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어머니가 자고 있었습니다. 오빠와 언니도 자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자고 있었습니다. 이분 혼자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이었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반달이었습니다. 그 빛으로 마당이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서늘했습니다. 가을 초입이라 낮에는 따뜻했는데 밤에는 서늘했습니다. 이분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깥에서 들으니 더 또렷했습니다. 방 안에서 들을 때와 달리 방향이 조금 더 잡혔습니다. 산 쪽이었습니다. 마을 뒤쪽 산이 시작되는 방향이었습니다. 이분이 살인문을 열었습니다. 삐걱 소리가 나지 않도록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리고 마을 뒤쪽으로 걸었습니다. 밤마을은 낮마을과 달랐습니다. 집들이 어둡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개 한 마리가 이분의 발소리를 듣고 짖었습니다. 이분이 멈추었습니다. 개가 몇 번 짖다가 그쳤습니다. 이분이 다시 걸었습니다. 마을 끝에 닿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산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 자주 오가던 길이었지만 밤이 되니 달랐습니다. 나무들이 어둠 속에서 큰 덩어리로 보였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건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멈추었습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분명히 산 안쪽에서 오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너무 안쪽은 아니었습니다. 산 아랫부분 마을에서 조금만 들어가면 되는 곳. 이분이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달빛이 나무 사이로 들어왔습니다. 완전한 어둠은 아니었습니다. 조금씩 보였습니다. 이분은 소리가 들리는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발밑이 조심스러웠습니다. 나뭇가지가 밟히면 소리가 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금 들어가자 바위가 있는 공간이 나왔습니다. 낮에도 아이들이 자주 오는 곳이었습니다. 큰 바위 하나가 있고 그 주위에 작은 바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큰 바위 뒤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이분이 멈추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다가가야 하는지 돌아가야 하는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소리가 다시 났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이분은 생각했습니다. 이 소리가 무섭지 않다는 것을. 소리 자체가 무섭지 않았습니다. 슬펐습니다. 무서운 소리가 아니라 슬픈 소리였습니다. 누군가 아주 많이 슬퍼하는 소리였습니다. 이분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큰 바위 끝까지 왔습니다. 바위를 돌아서 뒤로 들어갔습니다. 그 바위 뒤에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자였습니다. 나이를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바위에 등을 기대고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을 무릎에 묻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고 있었습니다. 낮고 길게, 흔히 장례에서 듣는 그 소리로. 이분이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이 서로를 보았습니다. 어둠 속이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그 눈을 보았습니다. 놀란 눈이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눈이 아니었습니다. 무언가를 들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한참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아주머니예요? 귀신이에요? 여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귀신이 아닌 것 같아요. 귀신은 이렇게 가까이서 보면 안 보인다고 했는데 잘 보여요.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뭔가를 삼켰습니다.
울음을 삼키는 것인지 다른 무언가를 삼키는 것인지. 그러다 말했습니다. 사람이야. 귀신 아니야. 이분이 바위 옆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우세요? 매일 밤 우시는 거예요? 여자가 말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 들었어요. 무서워하고 있어요. 귀신인 줄 알고. 여자가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 말이 조용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미안할 것 없어요. 그냥 궁금해서 왔어요. 왜 우시는지. 여자가 한참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그 말이 짧았는데 짧은 만큼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분은 12살이었지만 그 말 안에 있는 것이 무거운 것이라는 것은 알았습니다. 이분이 물었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여자가 말했습니다. 멀리서. 이분이 물었습니다. 이 산에서 주무세요? 여자가 잠깐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추우실 텐데. 여자가 말했습니다. 괜찮다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밥은요? 여자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 말 없음이 답이었습니다. 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그리고 달려 내려갔습니다. 여자는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디 갔는지 왜 달려갔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망친 것인지 사람을 데려오려는 것인지. 여자는 일어나서 다른 곳으로 가야 하는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얼마 후 이분이 돌아왔습니다. 손에 무언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밥이었습니다. 저녁에 남은 밥을 그릇에 담아왔습니다. 그리고 작은 보자기에 싼 것도 있었습니다. 나물이었습니다. 이분이 여자 앞에 놓았습니다. 드세요. 여자가 그것을 보았습니다. 오래 보았습니다. 그러다 손이 뻗었습니다. 밥그릇을 집었습니다. 그리고 먹었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빠르게. 배가 많이 고팠던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그 옆에 앉아서 여자가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자가 다 먹고 나서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여자가 잠깐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금내. 이분이 말했습니다. 금내 아주머니. 어디서 오셨어요? 진짜로. 금내가 말했습니다. 저쪽 너머 마을에서. 이분이 물었습니다. 거기 집이 있어요? 금내가 말했습니다. 없다고. 이제 없다고. 그 이제 없다는 말 안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알았습니다. 그러나 더 묻지 않았습니다. 12살이었지만 어떤 말은 더 묻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그 아이는 알았습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오늘 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금내가 말했습니다. 여기 있을 거라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추워요. 가을이 되면 밤에 많이 추워요. 그리고 비도 와요. 이 바위 뒤에 있으면 비 맞아요. 금내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다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여기 있을 거예요? 금내가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디로도 갈 곳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이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일 밤에 또 올게요. 밥 가져올게요. 금내가 말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아니요, 올게요. 그리고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 이분은 집으로 돌아와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나갔다 온 것을. 그런데 그날 밤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소리가 없었다고. 이상하다고.
구슬하지도 않았는데 소리가 그쳤다고 마을 어른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징조일 수도 있다고, 아니면 더 나쁜 일이 오기 전에 잠깐 그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사람들이 불안해했습니다. 이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이분은 밥을 조금 더 퍼서 보자기에 쌌습니다. 어머니가 보면 왜 그러냐고 할 것 같아서 어머니가 자리를 비운 사이에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 자정이 가까워질 무렵 다시 어머니 몰래 나갔습니다. 산 안쪽 바위 뒤로 갔습니다. 금례가 있었습니다.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분이 오는 것을 보고 놀란 것 같았습니다. 정말 올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이분이 밥을 내밀었습니다. 금례가 받았습니다. 먹었습니다. 어젯밤보다 천천히 먹었습니다. 그 사이에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분이 물었습니다. 어젯밤에는 안 우셨어요? 금례가 말했습니다. 울지 않았다고. 이분이 물었습니다. 왜요? 금례가 말했습니다. 밥을 먹어서 그랬는지도 모른다고. 그 말이 이상하게 우픈 말이었습니다. 이분은 웃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이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왜 밤에만 우세요? 낮에는 안 우세요? 금례가 잠깐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있다고. 사람들이 보면 안 된다고. 이분이 물었습니다. 왜 안 돼요? 금례가 말했습니다. 자신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이분이 물었습니다. 왜요? 금례가 말이 없었습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나쁜 일을 하셨어요? 금례가 말했습니다. 자신도 모른다고. 나쁜 일을 한 건지 나쁜 일을 당한 건지. 그 말이 또 무거웠습니다. 이분은 그 말의 무게를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무겁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날 밤은 오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금례가 말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분이 자꾸 이것저것 물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물었습니다. 이 산에 밤이 되면 어떤 소리가 들리냐고, 별이 잘 보이냐고, 밤에 무섭지 않냐고. 금례가 대답했습니다. 짧게, 그러나 대답했습니다. 이분이 내려가기 전에 말했습니다. 내일도 올게요. 금례가 말했습니다. 오지 않아도 된다고. 폐가 된다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폐 아니에요. 저 원래 밤에 잠이 없어요. 금례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고맙다고. 이분이 내려갔습니다. 그날 밤도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다음날 또 모였습니다. 이틀째 소리가 없다고. 이제 정말 그친 것 같다고.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무언가 풀린 것이라고. 그러나 강노인의 말이 완전히 맞지는 않았습니다. 사흘째 밤에 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이분이 그날 밤 사정이 생겨서 가지 못했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잠을 자지 않고 있어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 밤에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또 불안해졌습니다. 그쳤다 싶었는데 또 들린다고. 이게 무슨 조하냐고. 결국 구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이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그날 이분이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어머니, 저 사실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알아요. 어머니가 그 말을 듣고 굳었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떻게 아냐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찾아봤다고. 사람이라고. 산속 바위 뒤에 사람이 있다고. 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언제 갔냐고, 혼자 갔냐고, 밤에 갔냐고.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그렇다고. 이틀 갔다고. 밥도 가져다 드렸다고. 어머니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냐고, 남자냐 여자냐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여자라고, 금례라고 했다고, 갈 데가 없는 것 같다고, 밥도 없어서 굶고 있었다고. 어머니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말했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해야 한다고.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내가 직접 가보겠다고. 다음 날 낮 아버지와 이분이 함께 산으로 갔습니다. 바위 뒤에 금례가 있었습니다. 낮에 보니 밤과 달랐습니다. 나이는 20대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습니다. 옷이 달아 있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오래 울었거나 오래 잠을 자지 못했거나. 아버지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어디서 왔냐고. 어떻게 이 산에 오게 됐냐고. 금례가 말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된다고. 다만 이 산에서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고. 날이 추워지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금례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고. 그 말이 아버지의 마음에 걸렸습니다.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아버지는 알았습니다. 살고 싶지 않다는 말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일단 밥이나 먹자고. 밥을 먹으면서 이야기하자고. 그날 금례가 이 시댁으로 왔습니다. 어머니가 밥을 차렸습니다. 금례가 먹었습니다. 오래 굶은 사람이 먹는 것처럼 먹었습니다. 어머니가 그것을 보면서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금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례는 이 고을에서 2마을 넘어 있는 마을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 혼자 키웠습니다. 형제가 없었습니다. 16에 혼례를 치렀습니다. 시집은 이 산 너머 마을이었습니다. 남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다는 말이 좋지는 않았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기 시작한 것은 혼례 이듬해였습니다. 처음에는 가끔이었습니다. 그러다 자주 마셨습니다. 술을 마시면 달라졌습니다. 평소에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술을 마시면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큰 소리로 말하다가 손이 나왔습니다. 금례에게 손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2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주가 되었습니다. 금례가 그 이야기를 할 때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짧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들 안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있는지를 이분의 어머니는 알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못 본 척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 모른 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시대의 많은 집에서 일어나는 일이었고 남의 집 일에 끼어드는 것이 조심스러운 시대였습니다. 금례가 도망쳐 나온 것은 2년 전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왔습니다. 어머니에게 갔습니다. 어머니가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오래 있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번 찾아왔습니다. 어머니를 압박했습니다. 어머니도 힘들어졌습니다. 금례가 어머니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칠 수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어디로 갔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몇 군데를 전전하다가 이 산 근처까지 오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을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걷다 보니 여기까지 왔다고. 그 바위 뒤에 처음 앉은 날 밤 금례는 울었습니다. 오래 울었습니다. 참았던 것들이 한꺼번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왔습니다. 그 바위 뒤가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었고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서 울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리가 마을까지 내려간 줄은 몰랐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머니도 들었습니다. 이분도 들었습니다. 이분의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라고 내일 이야기하자고. 금례가 말했습니다. 폐가 된다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폐가 아니라고. 그리고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금례가 이 시댁에서 잤습니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생각해봐야 한다고. 그 며칠 동안 이 시댁에서 금례를 임시로 재웠습니다. 밥을 먹였습니다. 금례가 몸이 조금씩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척하던 얼굴에 조금씩 살이 붙었습니다. 이분이 매일 금례 곁에 있었습니다. 이것저것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 이야기, 산 이야기, 자신이 궁금한 것들. 금례가 처음에는 말수가 적었지만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씩 대답했습니다. 가끔 웃었습니다. 웃음이 어색했습니다. 오래 웃지 않아서 웃음이 어색한 사람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는 이 시댁에서 친척이 왔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있어서 잠시 와 있다고. 세세한 것을 묻는 사람에게는 그냥 먼 친척이라고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이상 파고들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 밤에 곡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드디어 그쳤다고. 굿을 안 해도 됐다고.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것 보라고. 절로 해결되는 법이라고. 그 해결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은 이 시댁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금례가 이 시댁에 있는 동안 아버지가 이런저런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금례가 오래 머물 수 있는 자리를 찾아봤습니다. 그 마을 인근에 일손이 필요한 집이 있었습니다. 사람이 없는 노인댁이었습니다. 거기서 일을 도와드리면 묵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아버지가 금례에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냐고. 금례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남편이 찾아오면 어떻게 하냐고.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야기해 보겠다고. 그 마을 이장이 아는 사람이라고. 아버지가 며칠 후 그 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당분간은 괜찮을 것이라고. 금례가 그 노인 댁으로 갔습니다. 가는 날 아침 이분이 금례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가끔 오면 안 돼요? 금례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제대로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그냥 웃었습니다. 이분이 거기 왔어요 하고 말했습니다. 금례가 말했습니다. 알겠다고. 가끔 오라고. 금례가 떠났습니다. 마을에서는 이 시댁에 온 친척이 갔다고 했습니다. 사정이 해결돼서 갔다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도 그 다음날 밤도 그 이후로도 곡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가을이 깊어졌습니다. 단풍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산에서 놀았습니다. 어른들이 수확을 했습니다. 겨울 준비를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여름 끝 가을 초의 일을 가끔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그 곡소리 기억하냐고. 정말 무서웠다고. 귀신인 줄 알았다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치더라고. 왜 그쳤는지 아직도 모른다고. 강노인이 말했습니다. 그것은 모르는 게 낫다고. 알려고 하면 오히려 탈이 난다고. 마을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분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듬해 봄이 왔습니다. 이분이 그 노인 댁을 찾아갔습니다. 마을에서 꽤 거리가 있었습니다. 반나절 길이었습니다. 이분이 혼자 걸어갔습니다. 금례가 있었습니다.
노인댁 마당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금례가 돌아보았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보았습니다. 금례가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이분이 말했습니다. 잘 지내요? 금례가 말했습니다. 잘 지낸다고. 그 말이 진심인 것 같았습니다. 지난 가을 바위 뒤에서 들었던 목소리와 달랐습니다. 같은 사람인데 달랐습니다. 목소리에 뭔가가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에 있어야 할 무언가가. 이분이 마당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겨울이 어땠는지, 노인 어른이 어떤 분인지, 봄이 오면서 무엇이 달라졌는지. 금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겨울에 눈이 많이 왔다고, 노인 어른이 좋은 분이라고, 밥을 넉넉하게 해주신다고, 말을 많이 걸어주신다고, 그것이 이상하게 좋다고, 말을 걸어주는 것이 좋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다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울지 않아요, 이제? 금례가 말했습니다. 운다고. 그러나 이제는 밤에 산에 가서 울지는 않는다고. 방 안에서 혼자 울 때가 있다고. 그래도 낫다고. 이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금례가 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 소리 이야기 아직도 하냐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가끔 한다고. 귀신 소리였다고들 한다고. 금례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안에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웃음인지 쓴웃음인지 알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말했습니다. 귀신 아니었잖아요. 금례가 말했습니다. 그랬다고. 귀신은 아니었다고. 그리고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신이 귀신과 별로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고.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고. 거기도 여기도 아닌 것 같았다고. 이분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지금은요? 금례가 말했습니다. 지금은 여기 있는 것 같다고. 이 마당에, 이 봄에 여기 있는 것 같다고. 그 말이 짧았지만 담겨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이분이 일어날 때 금례가 말했습니다. 가끔 또 와라고. 이분이 말했습니다. 그럴게요. 이분이 그 길을 걸어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그 소리의 정체가 무엇이었는지를.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 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울어야 하는데 울 수 있는 곳이 그 바위 뒤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울음이 마을까지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무서워했던 그 소리가. 이분은 그 이후로도 가끔 금례를 찾아갔습니다. 1년에 두세 번 꽃이 피는 계절이나 단풍이 드는 계절에 금례는 그 마을에서 오래 살았습니다. 노인이 돌아가신 뒤에도 그 집을 지켰습니다. 집을 물려받은 것이었습니다. 금례의 남편이 한 번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이시댁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눴고 그 이후로 다시 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는 아버지가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솔티 마을에서는 그 여름 끝의 곡소리 이야기가 마을 전설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조금씩 부풀었습니다. 귀신이 마을을 떠돌았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하고 억울하게 죽은 여인의 혼이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야기가 퍼질수록 진실과 멀어졌습니다. 이분은 그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두어야 하는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분이 결심했습니다. 딸에게만 말하기로. 자신의 딸이 생겼을 때 그 딸에게 말하기로. 그 이야기가 무엇이었는지를. 곡소리의 정체가 귀신이 아니었다는 것을. 깔 데 없는 사람이 울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울음이 어떻게 그쳤는지를. 그 딸이 자라서 또 자신의 딸에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곡소리의 정체는 귀신이 아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것 같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갈 데가 없어서 산 바위 뒤에 앉아서 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울음을 들은 사람들이 무서워했습니다. 그 무서움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알 수 없는 것은 무섭습니다. 그러나 그 울음을 들으면서 무서움보다 슬픔을 느낀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12살짜리가. 그 아이가 밤에 혼자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밥을 가져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무서울 때 도망가는 것과 무서운데 다가가는 것. 그 차이가 어디서 오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타고나는 것인지 길러지는 것인지. 다만 그 12살 아이가 그 차이를 보여주었다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예가 그 이후로 울음 대신 웃음을 돌려받았다는 것도 그것이 충분한지 아닌지는 각자가 판단할 일입니다. 다만 솔티 마을의 밤이 다시 조용해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매일 밤 들리던 곡소리가 그쳤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고요함이 굿이 아니라 밥 한 그릇에서 시작되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세상에 많은 슬픔이 그렇습니다. 아주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밥 한 그릇이,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냥 옆에 앉아 있어주는 것이 그 슬픔을 조금 덜어줍니다. 솔티 마을의 곡소리는 그렇게 그쳤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금예라는 여인이 실제로 있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분이라는 아이가 실제로 있었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이야기는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갈 데 없어서 산에서 울던 여인이 그 울음을 들은 아이가, 그 아이가 가져다 준 밥 한 그릇이, 조선이라는 시대에도 어느 시대에도 이런 일들은 있었을 것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꼭 남겨주세요. 기록 밖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찾아서 들려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다려주세요.